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진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되자 그 5번째 편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비난을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비난을 받아들이는 자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왜냐면은 이게 특히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저처럼 지금 이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만들 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막 악플, 비난, 뭐 이런 막 공격 이런 거를 감당할 그 자신이 없어서 무서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버를 하려면은 뭐 멘탈이 세야 되고 뭐 하여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다음번에 또 다른 사람이 되자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첫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있다면은 분명히 나는 불행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난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항상 내가 내리는 결정에는 이거에 서포트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에 저항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항상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는. 하다못해 뭐 테레사 수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내가 지금 이 도시 한복판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자선 사업으로 돈을 막 줘요. 내가 억만장者돈을 막 주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이것도 욕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 새끼는 돈이 어디서 났지? 세무조사해야 되는데 얘 왜 나한테 돈 주는 거야? 돈이 어디서 났다고, 이 나쁜 놈.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끝도 없어요. 뭐 봉사활동 외국으로 하러 나가면은 뭐 우리나라에도 뭐 불쌍한 사람 많은데 외국 가서 하느니 뭐 어쩌느니 끝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항상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이건 다음번에 제가 따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비난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비난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한테 약이 될 수 있는 비난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막 인신공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 하나하나를 나눠서 이제 먼저 인신공격, 좀 센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인신공격이라든가 수준 이하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욕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희롱 적인 발언, 아니면 뭐 하여간 인격 모독적인 그런 발언들이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잖아요. 내 잣대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뭐 쓰레기다, 저 사람은 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내 잣대로 판단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순간에는 나는 나 자신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는 집에서 뭐 밥이나 해야 돼, 여자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여자는 뭐 운전을 못해, 막 이런 말을 내가 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나는 속이 좁고 여성 혐오적인 사상을 가진 인간 쓰레기다, 인간 쓰레기 좀 말이 심했나? 인간 쓰레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사람이다라고 나 스스로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제가 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은 나는 그 사람을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정의하는 거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남이 나를 그 사람의 잣대로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이 나를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인격 모독이라든가 뭐 그런 말들이 나한테 날라오면은 내가 그거를 나랑 연관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는데 본인은 모를 뿐이에요. 그거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나한테는 별로 비중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말은 쉽지만 또 막상 들으면은 사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 번 반복되고 계속 제가 말한 얘기를 이제 잊지 말고 계속해서 되뇌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되게 무덤덤해질 수 있어요. 넌 뭐 인간 쓰레기다,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인격 모독 같은 이제 그런 비난에는 우리가 그렇게 대응을 하면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스스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만든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내가 쓴 글, 아니면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찍은 영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난을 하잖아요. 뭐 악플을 남긴다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나를 흉보거나 이러면은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게, 그 악플을 남긴 사람은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간을 온전히 들여서 내 컨텐츠를 다 소비를 한 다음에 본인의 시간을 추가적으로 써서 거기에 또 그 부정적인 기운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은 좀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짧은 인생에서 온 세상에 긍정적인 기운을 퍼뜨려도 지금 모자랄 그런 인생에서 그 귀중한 시간을 남을 헐뜯고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소비를 했는데 본인은 또 그걸 모르고 있고 그거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건 사실 그런 경우 있어요. 무슨 유튜브에 뭐 영상 만들어서 올렸더니 막 니 거 봤는데 완전 시간 낭비다. 아니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은 시간 낭비라면서 본인이 그 시간을 다 들여서 내 영상을 소비를 하고 시간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의 시간을 또 꺼내가지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본인의 시간을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그 부정적인 댓글을 단 거예요. 그게 진짜 시간 낭비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도 별로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을 보면은.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좀 건설적인 비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서 옛날 고전인데 시느머라는 책이 있어요. 시느머. 이거 보면은 내 학생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거 뭐 야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야한 책 아니에요. 야한 책이 아니고 이제 병이 든 환자가 끙끙거리면서 아파하면서 이제 신음소리 낸 거를 뜻한 건데 이게 옛날 명나라 시절 여곤이라는 관리가 쓴 책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내용이 정말 많아요. 지금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만한 그런 말들도 되게 많고 여기에 이런 말이 마침 나오거든요. 비난에도 귀를 기울여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누군가 나를 헐뜯는 말을 하면은 이제 아까 건설적인 비난이나 비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나는 듣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뭐가 못마땅해서. 그럼 그거를 듣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자세예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타당성이 있는 그런 비난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듣고 고칠 생각을 먼저 해야지 이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막 이 새끼가 막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이거를 변호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듣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만약에 나를 헐뜯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이 돌거나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를 헐뜯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는 건 우리한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중요한 거는 그 비난을 듣고 우리는 그 비난의 내용을 우리는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고치면 돼요. 그리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만약에 그게 정당한 비난이 아니고 내가 행실이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 뭐 언행이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흉을 본다, 헐뜯는다. 만약에 그때까지 쌓아온 나의 인덕과 이 품성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그거는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얘는 그럴 애가 아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순간들에 그때까지 본인이 쌓은 덕이 다 드러나게 되죠. 이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도를 넘어서거나 좀 과한 악플이 달리면 제가 이렇게 그냥 반박은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거기에 또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아요. 공격에 대한 또 공격을 막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처럼 만약에 나를 헐뜯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나는 그냥 듣고 고치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내가 고쳐야 될 거리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화를 냈다는 것 자체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듣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과오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 시느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공감해요. 저는. 그만큼 남의 충고를 내가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런 비난을 해주는 것도 다 복이에요. 복. 이거를 쓴소리를 해줄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냐면은 다 스승이에요. 우리 주변 온 세상 모두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뭐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스승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냥 보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스승님이에요. 그래서 이 시느머 방금 내가 말한 비난에도 귀를 기울여라 바로 이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나한테 충고를 해줄 때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이 사람의 배경, 이 사람의 그때까지의 뭐 성과 이런 거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한테 사업에 대한 조언을 해줘요. 근데 본인은 사업에 실패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못된 생각을 해요. 아니 지는 실패했으면서 쥐가 뭘 잘했다고 우리한테 충고를 하나. 근데 이 시느머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좋은 말을 들을 때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만약에 진정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면은
그게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듣고 그걸로 발전적인 사람으로 변하면 되는 거지, 그 말을 누가 했느냐를 따지는 것만큼 무의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라든가 지인이 저 사람은 말만, 입만 살았지 행동은 안 하면서 남한테 저런 말만 한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의 말은 들을 게 못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 자체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듣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비난도 마찬가지로 듣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한 비난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뭐 화를 내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항상 그걸 기억을 하세요. 첫째, 건설적인 비난이면 우리는 듣고 고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듣고 고치면 돼요. 둘째로, 만약에 인격 모독이라든가 도를 넘어선, 비난을 넘어선 거의 모욕이 나올 경우에는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우리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 사람은 나를 판단함으로써 본인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는 거지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은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자 그 5번째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제가 또 우리 동양 고전 중에 아주 추천하는 책이에요. 시느머.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아껴 읽어요. 이렇게 조금씩 한 번에 많이 읽으면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진이었습니다. 원진아.